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확정 발행가액 간으로 계산해보니 1차 발행가액이었던 26,750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어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4,650원 이런 가격선에서 계속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럴 때는 1차 발행가액인 26,750원보다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루닛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도 좀 적극적인 단독 보도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증시 전반적으로 자금을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가 반응했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사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도 좀 같이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부터 해서 최근 5영업일치 주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한 겁니다. 시간은 남기는 남았어요. 하지만 루닛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무상증자를 진행했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루닛이 얼마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단독 보도 기사가 나온 것도 저는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고, 며칠 전에 나왔던 또 단독 보도 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루닛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 홍보 활동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최종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26,750원인 1차 발행가액에서 2차 발행가액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걸 먼저 선택하게 돼 있다라 그랬죠? 바로 낮은 가액 26,00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약일 전 4월 17일부터 해서 15일까지 이 3영업일 동안 주가가 급등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정 발행가액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임계점이 있어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요, 만약에 주가가 44,583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아까 그 3영업일 동안 44,583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높아진 가격이 확정 발행가액이 되는 이러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률은 굉장히 좀 드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 확률도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발행가액인 26,750원보다 확정 발행가액 간으로 계산하면 26,000원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하지만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루닛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알아놓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 국채 2년물 수익률, 그리고 10년물 수익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입니다. 3.75, 지금 3.5에서 3.75 기준금리 레인지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 리스크가 되는 그런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은 유가죠. 그런데 유가를 통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의 금리는 물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예금 금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가가 2% 올랐는데 예금 금리가 2%라고 하면은 이거 실질 금리 몇 %인가요? 0%입니다.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채권에 대한 금리는 물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대비해서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의 채권을 팔아버리고요, 나중에 발행하는 채권을 사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벌어지면서 채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채권을 매도한다, 이거는 바로 채권의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반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헤지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시아 증시에 투자합니다. 아시아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던 기초적인 어떤 베이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 투자했던 자금을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올라간다?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달러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한국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막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은 증시에서도 손해를 보고 환에서도 손실을 입고, 그러니까 불이 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또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엔 뭐 ETF 자금들도 있지만은 글로벌 펀드들, 그리고 헤지 펀드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자산의 구성이 다 미 국채 금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나 그 다음에 경기를 반영하는 게 미 국채 10년물이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가 자꾸 상승을 해요. 이거 나중에 기준금리 다시 상승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들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것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증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 이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던 이런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매크로 지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트럼프는 계속 막아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단기간에 어떤 이런 상승은 용인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 상승해 나가는 거, 이거 자기 스스로 자기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길게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는 모습들, 2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요 세 가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추가로 투자를 이어나가는 부분, 이걸 고려하는 게 좀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루닛 관련 단독 보도 자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닛, 라이카, 인디카와 손잡고 미국의 병리 시장 진입한다. 이 질병을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 모델 진화하는 것을 시동 걸었다. 그런데 루닛 기사 보면은 어려운 용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 용어보다 이 의료 쪽 관련해서,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의 용어들, 그리고 이런 회사 이름들 같은 경우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기사 내용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려왔던 게 루닛 스코프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루닛 스코프에서 동반 진단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그게 FDA 승인까지 이어졌을 때 진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기사는 이 동반진단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업현금 흐름 관련해 가지고 이 재료가 아니었을까. 뭐냐면은 3분기부터 해가지고 루닛 스코프 매출이 좀 늘어나는 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본인들이 이 기재를 했다라고 증권신고서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이카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이 병원에서 쓰는 이 스캐너 그리고 기기,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GT450 이 기기에 루닛 스코프가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걸 사용하는 이런 병원이나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한번 이걸 도입하면은 기계를 잘 못 바꾸는 이런 락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카 바이오시스템즈, 이 라이카의 기계가 의료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 이 인디카랩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루니스코프가 같이 탑재돼서 분석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기존의 협업 같은 경우는 연구하고 분석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CDX, 다시 말해서 동반진단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산발적인 매출,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라이카하고 인디카 계약 같은 경우는 진단 솔루션을 공동적으로 구성을 한 거고, 라이카 제품 쓰는 곳은 루니스코프가 또 추가적으로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것이고, 고정적 제품 단위의 반복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카의 이 기기가 의료기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한참 동안 못 바꾸는 구조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매출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어 있어요. 이 라이카 부사장이 병리 분석 기관에서 강력한 AI 도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까지 해오던 거에 루닛이 탑재되면서 더더욱 고도의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병리학자들,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기존 워크플로우에 AI를 통합함으로써 분석 과정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단기간에 굉장히 커다란 매출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입하는 곳들마다 시차를 두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폭발적인 매출을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 폭발적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루니스코프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이 볼파라 헬스케어의 이 매출, 그 다음에 루닛 인사이트, 이게 메인으로 당분간은 갈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중간중간 플러스 알파로 루니스코프의 기대감들이 이 접목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반진단 관련해 가지고 이 24년도 11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스터 계약 체결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주가에 기대감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지만은, 이 내용도 올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이 만약에 이 시간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을 못 만들어낸다, 저는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들부터 해서 의료기기 회사, 헬스케어 기업들 계속 협업하면서 루닛 거 쓰는 거잖아요. 이거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 없을까요? 유상증자 이후에 제가 그려보는 시나리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기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루닛 투자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그리고 분석 내용들을 공유드리는 곳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루닛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매도할까? 그런데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손절을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서 익절을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크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본전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이 루닛을 얼마나 분석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같이 이어나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주요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종목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